다배출 산업을 저탄소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 문제는 세계적인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금융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이 이제 기후 전문가로 14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셨고 지난 2월에 이제 국민의힘의 기후 분야의 인재로 영입이 돼서 비례 7번. 상당히 이제 안정권으로 이제 영입이 돼서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국회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되신 거죠.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너무 바쁘셨죠. 네. 제가 그래도 14년 동안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스케줄들도 막 중간중간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소화하느라 보니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기후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정치 분야로 뛰어드셨어요. 네. 그 계기도 좀 궁금하고 정치가가 되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기후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네.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걸 제일 먼저 깨달았고 네. 여기 이제 입문하면서 여야 출입 기자들이 600여 명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당만. 그분들이 이제 전화를 줄 때마다 설명을 할 때마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기후에 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산업부나 환경부 출입 기자들 만날 때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됐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기후 문제가 약간 전문가 영역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전하는 소통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그런 그 어려운 기후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희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3일 온실가스 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금융 지원을 촉진하는 기후금융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을 지탱하고 있는 뭐 철강, 반도체, 자동차, 소선, 석유화학 이런 기업들이 산업분들이 실제로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앞단은 이제 에너지원을 화석연료로 쓰기 때문인데 이 산업을 저희가 다 없애지 않는 한 이 산업을 탄소가 덜 배출하는 기술 개발을 통하거나 에너지원을 저탄소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녹색 금융이란 얘기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녹색 금융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찐녹색, 녹색 사업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뭐 리사이클링하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런 사업들에 지원하는 건 녹색 금융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녹색 금융은 있었으나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에 지원해서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이 탄소를 덜 배출하게 지원하는 글로벌에서는 전환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 금융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전환금융에 대한 것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 발의한 기후금융은 이 전환금융하고 기존에 있던 녹색금융을 합한 그래서 그거를 통칭해서 저는 기후금융이라고 했고 그 기후금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법이 생기면서 약간 그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생긴 거죠. 금융기관들이 이제 공적인 그런 이제 기관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그런 근거를 이제 마련해 주는 게 또 하나 이제 목적이 그게 되겠군요. 가장 큰 목적이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조직을 갖출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이제 기후 관련된 채권을 발행할 때 이제 이자 소득을 좀 면제해 준다든지 금융이 그런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기존에 여전히 많은 금융들이
화석연료 베이스 기반이 된 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기에 투자하는 금융들이 저탄소, 그러니까 기후 관련된 쪽으로 투자를 하게끔 약간 촉진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려고 합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을 그 온실가스 다 배출한다고 없애지 않고 그 산업들을 계속 지킬 수 있게끔 지원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지원을 통해서. 그렇군요. 기후금융특별법이 이제 현실화되려면 어쨌든 이제 재원 조달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국가의 예산과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런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의 금융 지원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조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안이 이제 실효성을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이게 그 21대도 녹색 금융 촉진을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그 폐기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녹색 금융을 지원하는 공사를 만들겠다라는 네. 뜻이 있어서 거기 안에는 녹색금융공사 새로운 어떤 은행권을 만들면 재원 조성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금융권들을 활용하겠다. 기존의 금융권들이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것 대신에 그런 저탄소 산업에 투자하게끔 하겠다라는 거라서 특별한 재원 조성은 필요 없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법안은 네. 녹색금융공사라는 새로운 공사를 만들기 위해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기존의 산업, 그 화석연료에 투자하던 것들을 거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저탄소 산업이나 녹색 쪽으로 투자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 은행을 새로 세울 일은 없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재원 조성을 마련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지금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은행권들이 자꾸 여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탄소 기술은 아직 개발 중이고 이게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지원인 동시에 투자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 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약간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법적인 근거가 바로 기후금융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또 별도로 재원 조성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네. 재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쪽이 하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가게끔 그거를 이제 촉진을 하는 이제 길만 뚫어주면 된다? 법하고 정책이 필요한 거죠. 예. 그 21대 국회에서 기후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는데 이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하는 법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이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당론 발의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있는데 저는 네.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화석연료 베이스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장들을 돌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탄소 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전력망이 일단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뭐 뉴스에서 좀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전력망이 충분하지 못해서 발전된 전기를 버린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전력망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특히 용인 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용인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려면 그거에 필요한 전력망이 필요한데 지금 그 전력망이 잘 시기에 맞춰서 갖춰지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는 새로운 먹거리를 그 때에 맞춰서 공장을 못 돌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난 22일에 김한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의원님이 기후특위 상소화 필요성을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 앞서서 이제 21대 국회에 기후특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6차례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법안 심사권, 예산 심의권이 없어서 회의만 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특위가 있어도 이런 이제 좀 단점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기후특위 상설화가 되면 좀 어떤 좋은 변화가 있을까요? 그 상설화의 첫 번째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네.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지만 그 특별위원회 상설화가 전 제대로 된 거라고 봅니다. 네. 안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자문으로 끝나거든요. 그렇군요. 21대가 자문으로 끝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금사가 이슈처럼 기후가 농산물의 가격하고도 연결이 되고 재난재해니까 또 행안부하고도 연결이 되고 에너지니까 산업부라도 연결돼서 실제로 기후 문제는 전 부처가
부처랑 다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부처들이 좀 약간 조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조율 과정을 기후특위에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취지예요. 그렇다고 네. 그런데 각각 상임위들마다 본인들의 법안 심사권, 예산 심사권을 다 놓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가장 큰 그 장애물이라고 해야 되나? 허들인데 이걸 좀 넘어야 되는 것이 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마침 그 부분에 대한 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네. 그러면 우리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하고 기후 대응 기금 이 두 가지만이라도 그 법안 심사권하고 예산 심사권을 부여해서 일단 시작이라도 좀 하자. 그러니까 한 발이라도 좀 떼자. 그러니까는 전 부처를 다 하지 말고 어쨌든 네. 그러면 갈등만 일으키다가 상설화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다 같이 합의가 된 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하고 기후 대응 기금 그리고 뭐 배출권 거래제법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건 좀 논의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여당과 야당이 이런 부분에 합의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겠죠. 기후특위 상설화에서 그런 논의가 되면 네.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산업부는 산업부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환경부는 환경부 입장을 고려할 텐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후특위에서는 기후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법률이나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준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좀 국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당하고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히 그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네, 이번 국회에서 박지혜 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권에서도 그 기후환경 전문가 출신 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교류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때부터 이제 계속 여러 자문이나 뭐 이렇게 뭐 정부 회의 가면 여러 차례 뵀었죠. 왠지는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이번에가 좀 어떤 주제로 논의를 좀 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 저는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도 그 기후 문제만큼은 그 만약에 여당이 100을 요구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진행되게끔 50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중간 조율 정도는 협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모든 법안들이 기후 문제는 약간 그 협상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기후 분야에서만큼은 네. 여야가 네. 이제 그 간극이 별로 네.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거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제 간극이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정치 현안 좀 네. 여쭤볼게요. 네. 방송사법이 이제 5박 6일 동안에 이제 필리버스터 끝에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야당 방송 장악 시도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절대적으로 이제 막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네.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법을 비롯해서 이제 다음 달 1일 이제 바로 모레입니다. 노란봉투법, 뭐 네. 이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뭐 강행하고 대통령이 네. 이제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네. 뭐 도돌이표, 무한 루프가 이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의원님은 좀 이제 2개월 되셨는데 아주 네. 국회 역사상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분위기가 네. 강대강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좀 네.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선되고 나서 이제 선배 의원들 당선자 총회 할 때도 선배 의원들이 아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국회를 겪어볼 거다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 이런 건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 당 주호영 국회 부의장께서 네. 약간 여야 다 이렇게 몰아넣고 필리버스터 하고 약간 바보들의 행진이다. 언제까지 계속 거부될 것들을 또 뭐 필리버스터 하고 네. 뭐 이렇게 계속 강행 처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초선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그 과정들을 좀 보면서 양쪽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자리였고 그 실제로 방송사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를 야당이 저렇게 강행으로 단독으로 논의 없이 협의 없이 수기 과정 없이 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은 저는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그 좀 지리하고 답답하고 왜 자꾸 싸우냐 얘기하시더라도 저는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싶다 하면은
우리랑 먼저 상의하고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그게 정치고 국회의 역할인데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들어갔는데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그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설치를 하게 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계속 이제 뭐 잡음이 들리고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대선 과정에서 이제 그 영부인께서 이제 정치를 하지 않으시겠다. 뭐 이렇게 해서 아예 그러면 부속실 설치가 필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계속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지금 한동훈 당대표께서도 어쨌든 영부인께서 공적 활동을 해야 되니 제2부속실을 외국처럼 제대로 갖춰서 국민들한테 자꾸 잡음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옆에서 이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정식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통령은 경제 성장이나 뭐 외교를 통해서 앞으로 가시겠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영부인의 역할은 그런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들이나 취약계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게 저는 영부인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마저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외 외교 활동을 나갔을 때도 그 대통령과 영부인이 같이 하는 그런 외교 활동도 필요할 텐데 그런 국내에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거나 해외에서 외교 활동했을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뭐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런 부속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아예 활동을 전면 접지 않은 이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정치권의 과제, 그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다. 정치권에 입문하셨던 그 배경, 그 이유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제 기후에 대한 여러 과제만 해결을 하더라도 나의 소임은 다 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념을 하겠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당에서는 기대하시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대변인의 역할도 맡으셨고. 네, 총선 기간에. 네. 22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싶은 또 이제 어떤 정치인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자리매김하고 싶다.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려볼까요? 네, 어쨌든 우리 당이 기후 에너지 전문가로 저를 이렇게 영입해 주신 만큼 실제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기후를 챙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많은 이제 약간 여론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후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실제로 그 108명 중에 저 혼자 기후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걸 인정받으려면 우리 당 108명의 의원들이 다 이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저는 기후 입법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후 입법 과정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108명의 의원들이 모두 다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그 브릿지 역할을 좀 해서 의원 한 분 한 분 다 기후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법안들을 좀 발의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좀 드리면 이게 4년이 지나면 뭐 이게 기후가 무슨 진보의 어젠다다 이렇게 인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뭐 2달 되셨으니까 질문도 그렇습니다만 정치권으로 입문하시길 잘했다 생각 드십니까? 그걸 아직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인터뷰 내내 아주 그냥 그 활짝 웃으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22대 국회 끝날 때까지도 지금의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면 굉장히 많은 그 좀 설득력을 갖고 기후 위기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정치권이 뭐 좀 누구는 또 이제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즘에 그 장마철처럼 좀 습하고 음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밝은 정치를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캐치프레이즈가 기후 위기를 기후 기회로 만들자입니다. 요즘 기후 위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청년들도 있거든요. 잘 대응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정부, 국회, 이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을 모시고 기후변화 대응책과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